언론인들에게 잠시 이거는 그 기자회견 전에 안내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선고가 있기 때문에 11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1일 기자회견은 오전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쪽으로 조금 오신다는 게 지금 다 자리 나가요. 이쪽으로 뭐 상당 지금 다 자리 잡았어. 한교호 의원님은 두 번째 하시는 걸 드립시다. 그럴까요? 시작할까요? 그거 3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네. 저 지금부터 그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은 마지막 단어 3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남발 구전구패 민주당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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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하자 증거오염 탄핵 심판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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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농단 헌재급박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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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심판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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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심판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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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정신 외길이다. 오로지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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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정신 외길이다. 오로지 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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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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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거짓 선동 국민은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망언이 망국이다. 이재명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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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 번씩 더 할까요? 그만해. 네, 그만하자. 시간 되면 지금부터 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헌재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87일 만에 변론이 끝난 지 3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1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로써 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정 9건을 했습니다만 전부 민당 입장에서는 줄기각당했습니다. 구전 9패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섰고 대제를 하고 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민당은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민당이 지금까지 난산 30건의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정치 테러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는 국헌문란 행위의 숙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하에 체면 상태에 빠져있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직 안위만을 위하여 마치 왕벌을
보호하는 벌떼처럼 무슨 일이든 무차별적으로 벌떼처럼 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바로 서야 됩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과 헌재 재판관 일부에서 동시 탄핵을 하자, 한덕수 권한 대행은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체육 변론 지난 2월 25일 있었습니다. 이쯤이면은 한 달 가까이,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 지금까지도 평의에서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빨리 각하시켜야 됩니다. 기각 사유, 각하 사유 차고도 넘칩니다. 내란죄 혐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주요 증인들 증언 상당히 오염됐습니다. 대통령의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 명백합니다. 또 각하 사유도 명백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죄 삭제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 어겼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헌재법 스스로를 10차례 정도 위반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헌재 스스로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의 경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절차의 흥결과 불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각하돼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 여러분께서 앞으로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이 사퇴 시점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빨리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국기문란을 빨리 정리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재 사법시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예, 지난 60일 동안 국정조사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국정조사 때 있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내란 몰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집착을 하고 또 집요하게 몰고 갔습니까? 그중에 박정분 중장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지막 자신의 이 심경을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주겠다, 또 변호사를 대주겠다, 이 자체가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감언이설로 회유를 해놓고 그리고서 그 회유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회유한 겁니다. 또 군을 얼마나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최근에 영연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영연백은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셨을 겁니다. 영연백이 뭡니까?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전사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시신을 수습해서 후방으로 빼기 위해서는 임시로 관이 아닌 백에다가 넣습니다. 가방에다 넣는 거죠. 이게 한 6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이걸 언제 결정했냐? 2022년도에 소요가 결정됐어요. 우리가 전쟁이 되면 먹는 전투 식량을 확보를 하고 탄약을 전투용을 확보하고 또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방독면을 전시용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필요 물품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영연백이 빠져 있었어요. 그걸 2022년도에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중기 계획에다가 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매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28년도까지 목표 수량을 확보하기로 하고 2024년도에 1억 9천을 집행을 한 겁니다.
이 물건을 조달받는 과정도 보십시오. 입찰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품 절차를 거쳐서 12월 11일 날 납품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지역을 킬링 필드로 만들어서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영연백을 분해서 비추겠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국민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선동 아닙니까? 또 보십시오. NLL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선박이 군함이 어선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드라이로 사격 연습을 해요. 이 사격 연습하니까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위력 시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가 NLL 이남에서 비행하면서 우리도 너희가 도발하면 즉시 너희 진지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위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북풍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좋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왜 도와줘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이 나고 작전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급사령부는 빵카로 가고 하급 부대는 연대급 이하는 야전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직접 지휘를 합니다. 현장에서. 자, 민주당이 국회 안에도 본청에 대표실이 있어요. 또 당사도 있습니다. 이거 다 버리고 야전인 광화문으로 텐트 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란을 획책하는 거예요? 누가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누가 내란을 지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탱크가 나왔습니다. 탱크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탱크는 원래 총알을 막기 위해서 트랙터에다가 장갑판을 씌운 게 탱크입니다. 결국은 탱크의 원조는 트랙터예요. 지금 트랙터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실질적인 전차 탱크가 아닌 트랙터가 동일한 역할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이 의도하는데 농민회의 그리고 노조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야전 지휘부가 설치됐습니다. 강화도에 천막 당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실제 많은 집단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을 누가 했으며 앞으로 내란을 누가 일으키려고 합니까? 이래놓고도 우리 국민의힘에게 내란당이다, 내란 선전당이다, 선동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선 우리가 아닌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고 앞으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야전에다가 당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터에다가 주유소를 설치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비난받기보다는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호히 규탄돼야 되고 단호하게 여기에서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명백한 사기 탄핵, 부실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단호히 각하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실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절차도 그 판단도 한치의 의심이 없는 명백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그 사유에서도 절차에서도 그 내용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불가피합니다.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하더니 헌재 심판 과정에서는 정작 내란죄를 뺐습니다. 오직 법리에 충실하면서 작은 법적 절차도 충분히 고심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보니 일반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적결 심판 수준의 절차와 심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초시계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롱당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헌법재판관의 노력과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장원, 곽종원 등의 주요 정인들의 증언과 주장은 오염되고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번 탄핵은 국회는 물론이고 헌재의 불공정하고 부실한 진행까지 겹쳐서 완전히 불법적인 심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을 파탄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29번의 줄탄핵과 특검을 반복하고 국가 예산안마저 마음대로 삭감하고 조종한 정치 세력이 누구입니까? 9번의 줄기각을 당하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지금 또 내란 잔당 운운하면서 탄핵의 카드를 쥐고 흔드는 정치 세력 누구입니까?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국헌 문란범입니까? 누가 국민을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몸조심해라. 탄핵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통령 대행과 국민을 협박하고 헌법재판관을 겁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재판관님은 진영도 이념도 정당도 아니라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각하와 기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당과 그 친위 세력의 위세에 눌려서 국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임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기치마저 부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기필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예산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각하 2분 또 기각 5, 1명 인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그 절차의 적법성, 그다음에 공정성 등에서 많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헌재의 심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 왔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절차적 민주성, 또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지금 탄핵 정국의 그 엄중함을 우리 헌재 재판께서 조금이나마 인지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내란 상설 특검 거부권 등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습니다. 일부 우리법 출신 재판관들의 이에 대해서 인용 또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증거 없음으로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가 국민들로부터 법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또 의구심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을 계기로 우리의 헌법 질서가 다시 제대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랑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줄백싱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줄도산 그리고 청년 실업 이런 과정에서 또 경제부총리가 탄핵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대형 산불이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대통령 대행에 대응을 하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후결까지도 할 위협 태세입니다.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것이 만시지탄입니다만 우리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도 민주당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법 유린 바로잡는 그런 2심 재판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의 시계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정치 역시 이번 비상계엄 조치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낡은 헌정 체제, 80년 체제 바로 잡아야 되고 국가 체제나 국가의 정체성 또 국정 운영 과정에 대한 여러 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정치의 혁신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진영의 이익으로 진영의 기득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용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낡은 체제를 버리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들이
제대로 우리 역사 발전, 정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낡은 체제를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바람을 다시 한번 우리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힘 초선 비례의원 강선영입니다. 오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오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기각 결정은 우리 모두가 예견했던 것처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하고 표결한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가 오늘 기각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도 세 가지 적법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건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49조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최초 계엄의 헌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가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탄핵 사유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필요했습니다. 계엄이 헌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과 계엄이 헌법 위반으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은 절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의 분리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탄핵 심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수사기록이 어떤 경로로 헌재에 제출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오염됐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건의를 묵살하고 주 2회꼴로 사건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증인 신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적법한 법적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탄핵 심판은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소추 동일성 상실, 수사와 재판 분리 원칙의 훼손,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호 한 번씩 더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탄핵 남발 구전구패 민주당은 사죄하라. 절차하자 증거오염 탄핵 심판 각하하라. 탄핵농단 헌재 겁박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심판 기각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심판 각하하라. 헌법 정신 외길이다. 오로지 기각이다.
헌법 정신 외길이다. 오로지 각하다.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가짜뉴스 거짓 선동 국민은 안 속는다. 망언이 망국이다. 이재명은 사죄하라. 네, 이상 기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아침부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피켓은 또 내일 계속 써야 되니까 좀 모아주시죠. 저희 우리 직원에게 좀 주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